안녕하십니까. 카페이뇨 대표 애뇨킴입니다. 오늘은 이유형과 팔유형, 도와주는 사람과 강한 사람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플에 대한 이해를 좀 생각해 보면요. 이유형하고 팔유형은 애니어그램 도표상으로 말하자면 이제 화살 라인에 있죠. 그리고 이유형과 팔유형 모두 다 지난 커플인 이유형과 칠유형의 그 관계도 그랬지만 이 이팔 유형의 관계도 역시 두 유형이 다 에너지를 외부로 향하는 방출형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가슴에 에너지의 중심인 수치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도와주는 데 있어서 앞서서 먼저 나가고요. 팔유형은 본능형에 소속돼 있습니다. 본능형, 본능형은 이제 직감형이라고도 하고요. 글자 그대로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본능의 행동에 의한 것이 첫 번째 행동 요인의 필터로 작용하는 건데, 그 중심 정서가 분노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분노를 다 외부로 방출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수치심의 방출과 그 분노의 방출, 그 방출이 다 이렇게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사실 속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속마음이 이렇게 팔유형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속이 비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형은 다소 좀 복잡합니다. 감정형의 속이 비어 있다는 뜻은 먼저 외부로 에너지가 나간다는 뜻이지, 자기가 직접적으로 자기 욕구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으면서도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유형이 이제 건강해지게 되면 4번 유형의 장점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8번 유형의 단점을 사용합니다. 화를 낸다든지 분노를 폭발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평소에 다정다감하고 따뜻한 사람이 그렇게 이제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상대방 굉장히 많이 놀라게 되죠. 그런데 8번 유형은 반대로 건강하게 되는 지점이 2번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2번 유형의 장점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8번 유형이 건강할 경우에. 그러면 이제 굉장히 강한 이미지를 추구했었던 8번 유형이 소위 말하면 따뜻함, 관대함, 그다음에 사랑스러운 눈동자, 그리고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성숙 지점을 확인해 갈 수가 있는 그런 화살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유형이 따뜻하게 다가가는데 굉장히 노숙하다면 8번 유형은 따뜻하게 다가서는데 좀 힘이 들죠. 투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좋아서 저 사람에 대한 애정을 표시를 해도 그 애정 표시를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가지고 이제 안절부절하죠. 그런 모습은 이번 유형에게는 정말 많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비단결처럼 부드러운 2번의 그 메시지에, 그리고 2번 유형의 모습에 큰 공감을 이루고 그 매력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2번 유형하고 8번 유형에 대한 이해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 어떻게 매력을 느끼는지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유형이 봤을 때 8번 유형은 강한 리더라고 하는 닉네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 8번 유형의 모습은 흡사 무소의 뿔을 내세우고 앞으로 전진을 하는 용맹한 투사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실은 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정말 남성의 모습, 날것의 모습, 그리고 그냥 투박한 모습, 거친 모습, 그대로니까 그것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 말씀드린 여러 단어 중에서 이제 뭐 투박하다, 거칠다, 이런 부분이 좀 약점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 유형은 그거를 이제 알아차리고 그 부분을 이제 도와주죠. 저 사람은 사실은 속으로는 안 그래. 그런데 이제 겉으로 딱딱한 척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기민하게 잘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2번 유형은 도와주기 위해서 8번 유형의 그런 모습을 간파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변신하고 조절을 해서 8번 유형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8번 유형은 자기 욕구를 채워달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 욕구를 2번이 채워주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한쪽은 채워주기를 원하는데 한쪽은 채워줄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의 완성체로 완성의 그 부분을 이루게 되는 거죠. 사실 주변에 2번 유형하고 8번 유형의 커플이 꽤 많이 있습니다. 2번 유형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8번 유형이 강한 리더고 분명히 이 사회에서 유능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부각될 수 있는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거칠거나 너무 일방적이거나 너무 뭐 흘리고 다니는 게 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좀 어루만져 주면, 도와주면,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약점을 커버하고 정말 강한 리더로서의 본래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번 유형이 흘리는 거, 자꾸만 놓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뒤에서 주워 담아주고, 그리고 공급해주고, 그리고 친절하게 케어를 해주다 보게 되면 어느덧 두 사람은 공존의, 공생의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되게 되죠. 그래서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게 두 사람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8번한테 있어서는 강한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약한 모습도 있거든요. 그걸 자기가 회피하고 그리고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뿐인데, 그런데 8번이 2번 유형이 8번 유형의 그런 점에 대해서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을 녹여 주거나 그런 부분을 슬그머니 끄집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이 8번 유형은 두려움 같은 게 없고 그냥 용기가 기본이에요. 6유형 설명했는데 6유형이 용기를 내는 게 필요하다면 그냥 8번한테는 용기가 그냥 자기 미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용기로 그냥 만들어진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8번 유형이 2번 유형이 봤을 때 8번 유형이 그 내면의 약한 모습 그거가 보이거든요. 당신은 그게 강한 척하는 것이지 강한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캐치하는 것이 바로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와주는 거죠. 8번 유형은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번 유형은 아주 신비한 매력을 지닌, 마법을 지닌 그런 사람처럼 느낄 수가 있고, 비록 말을 안 해도 그냥 신뢰를 하면서 옆에 자기를 도와주는 자리에 서서 있을 수 있도록 배려 아닌 배려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2번 유형은 너무 뿌듯하죠. 왜 그러냐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쓰러져. 굉장히 강한 척하는 것뿐이야. 이런 리더가 나의 도움에 의해서 서 있을 수 있다는 거,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거, 비록 말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나를 옆에 둔다는 것은 내가 필요하다는 증거이니까 그 사실 자체로 이 유형은 굉장히 뿌듯하고, 8유형은 도움을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고 자기의 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프로치를 받을 수 있어서 굳이 내가 약한 티를 안 내도 되니까 좋고, 그래서 두 사람의 어떤 관계가 특히 애정 관계에서 굉장히 건강하게 빛날 수가 있고 시작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것이 이제 그 두 유형이 이제 매력 포인트고요. 그런데 이제 갈등 포인트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커플이든지 갈등은 있게 마련이니까 그 갈등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등 포인트는 이제 8유형이 이제 독립심이 강하고 그리고 소유욕과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지배형의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직진만 있고 이렇게 커브가 없어요. 직구만 있고 커브나 뭐 체인지업이나 이런 기교를 안 부려요.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직구로 그냥 딱 스트라이크를 꽂는 그러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요것을 좀 기술적으로 원만하게 해서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스무스하고 좋도록 만들어주는 2번 유형이 볼 때는
너무 하슬하슬한 거예요. 저렇게 화를 내고 저렇게 자기 주장을 하고 저렇게 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인가. 저러다가 그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안 남아나고 다 도망가면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그래요.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이제 8번 유형이 8번 서순과 고침이 없으니까 그냥 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2번 유형은 뭐 가슴이 그냥 조마조마하죠. 그냥 초조하고 뭐 진짜 뭐 어떻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를 안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전전긍긍합니다. 그게 반복되게 되면 유형은 굉장히 힘들어지고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저렇게 냉정하게 대하는 모습이 언젠가는 나에게도 올 수 있다. 이런 위험 신호를 받게 되면 이 커플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이 유형이 자기가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그 약한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감싸주던 지지를 철회하고 냉담하게 돌아서게 되면 8번 유형 속으로 굉장히 놀라게 되겠죠. 그리고 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이렇게 좀 맞춰가면서 이렇게 때로는 이제 컵으로 이렇게 해서 돌려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거를 하지 않는 그러한 판류의 둔감함 그런 것이 이제 답답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이 유형도 도와주는 사람도 도와주는 것을 철회하고 이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게 되면 이제 두 커플의 냉각 시간이 이제 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모든 것은 8년 같은 경우 정면 돌파를 원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정면 돌파. 그렇지만 2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정면으로 맞서기보다는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돌아서서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거리두기를 택합니다. 그러니까 정면 돌파와 그다음에 이제 외곽으로 도는 전략. 이 두 가지가 이제 서로에게 충돌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면은 또 관계가 어려워지겠죠. 굉장히 8번 유형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고 2번 유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동맹 관계 그리고 의리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8번 유형은. 그런데 그 의리가 이제 깨지면 사실은 좀 힘들어지죠. 근데 의리에 대한 철회는 웬만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8번 유형이. 한번 의리로 이제 맺어지잖아요. 그럼 그건 이제 자기처럼, 자기 식구처럼 감싸기를 하는 그런 8번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이런 거리 이제 안 깨지게 되는데 만약에 이것도 무슨 뭐 한번 딱 만들어지면 뭐 죽을 때까지 가는 거는 아니고 상황이 변하게 되면 그것이 자기가 감당할 수준을 넘게 되면 그 의리 관계도 뭐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 유형을 봤을 때는 우격다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의리 관계를 중요시하고 정면 돌파를 하는 8번 유형을 바라보면서 우격다짐으로 힘을 써서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면 두 유형 간에는 굉장히 위험 신호가 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고 더 나빠지면은 이제 8번 유형 분노를 표출하죠. 분노를 표출하고 화를 내고 그리고 이제 막 공격이 들어오게 되고 특히 이제 2번 유형이 싫어하는 가슴의 상처가 되는 이야기를 이제 막 하고 그러면 이제 뭐 정말 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나쁜 관계로 그렇게 돌아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번 유형은 당연히 뭐 배신당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정서적인 그런 그 상처 이런 것들 때문에 피를 이제 흘리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2번 유형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의 품으로 숨어버리고 8번 유형은 이제 혼자만의 승리한 것 같은 그러나 너무나도 불행하고 힘든 그런 독립성을 또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주용하게 되죠. 이렇게까지 되면 이제 8번은 선택도 빠르지만 어떤 해결을 할 때도 빨리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 흑백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니면 이거. 뭐야 그러면? 그렇다면 그렇게 내가 싫다면 너랑 헤어지기를 원하는 거야? 그렇게까지 싫다면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뭐 난 하나도 두렵지 않아. 이런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이제 내뱉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그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서 내가 여태까지 해준 것에 대한 인정을 못 받았다고, 내가 모든 것을 바쳤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보상 같은 거는 하나도 없어서 이제 상대방을 원망하고 하죠. 이용은 원망을 한다 그러면 팔룡은 복수를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연인 간의 관계에서 웬만한 8번이 복수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끝까지 지지를 철회하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죠. 그리고 남자가 뭐 특히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남자가 뭐 한번 사랑을 했으면 끝까지 하는 거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것까지도 철회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정말 조용해집니다. 백두산 호랑이처럼 그렇게 용맹이 있었던 8번이 아주 그냥 우리에 갇힌 강아지처럼 그렇게 이제 조용해진 거죠. 이제 2번 유형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8번 유형의 분노를 표현하고 좀 화를 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화를 내는 8번. 그리고 스트레스 받아서 화를 내는 2번. 그 두 분노가 이제 부닥치게 되는 거죠. 하늘에서는 소나기가 내리겠죠. 뭐 이렇게 이제 갈등의 위기가 생기면 이건 이제 위험 신호니까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냉각기를 갖거나 아니면 두 사람이 서로를 인정하는 대화를 이제 해야 되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해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플의 이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상담한 사례인데, 이제 여성분이 8번이고 남성분이 2번이에요. 근데 갈등이 일어나게 된 거는 이제 정말 간단한 건데, 이제 둘이 있을 때 너무 좋아요. 둘이 있을 때 너무 좋은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성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뭐,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한결같이 그냥 자기의 표현을 자유자재로 하는 이제 여성분이죠. 8번. 그건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 이번 유형인 그 남성분, 그 남성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혼자 단둘이 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같이 있게 되면 전화가 이렇게 같이 다 이렇게 행복하게 전화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면 큰 소리로 전화를 받는 거예요. 여성분이. 그 분위기를 깬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 다른 사람도 배려해야지. 그러면 이제 이 여성분은 그런 거죠. 아니 뭐 내가 전화 좀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분위기 깔 것도 없고 나는 전화하고 다른 사람 얘기하면 되지.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죠. 양쪽 얘기 다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니까 비단 전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둘이 있을 때는 정말 사랑스러운 그녀인데 같이 있을 때는 자기는 괜히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저렇게 큰 소리가 무슨 여자가 저렇게 큰 소리로 전화를 해. 왜 또 분위기를 깨. 그리고 뭐 중간에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른 사람 손도 대지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이제 이게 뭐 젓가락 들어가고 먼저 뭐 좋은 음식 먼저 먹든지 뭐 먹고 싶은 애들도 먹어. 뭐 내가 먼저 먹는 게 뭐가 이상해? 아니 뭐 그렇지도 못하면 이게 편안한 분위기도 아닌데 뭐가 돼? 그렇게 하니까 늘 이제 옆에서 가슴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8번 여성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2번 남자친구가 너무 소심한 거예요. 왜 그런 걸 눈치를 봐야 되고 왜 그런 걸 뭐 따지고 그래. 그게 뭐 어디 무슨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 무슨 뭐 누가 꼭 그렇게 해야만 된대. 그럴 필요 없잖아. 각각 자유의 인생이고 뭐 자유롭게 자기 욕구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자기 욕구가 자기 욕구인 8번 유형하고 남의 욕구가 자기 욕구인 2번 유형하고는 그래서 차이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상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 커플들은 이제 알아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그 갈등을 해결함에 있어서 요 사례만 들어서 이제 얘기해도 여러 가지 포인트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일단은 내가 거침없이 행동하는 것은 내 자유예요. 그런데 그게 상대방을 힘들게 하면 그거는 내 자유라도 내가 제한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아,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 이제 파트너 중에 한 사람이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 또 그 다른 파트너가 이런 얘기해요. 뭐가 힘들어? 아, 이게 힘들지. 그게 뭐가 힘들어? 뭐 이렇게 하면 되겠구만.
자, 누구 말이 맞아요? 힘들다고 하는 사람 말이 맞아요. 힘들다고 하면 그거 힘든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거 힘든 거 아니죠. 근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이 힘든 건데 내가 그거를 괜찮다고 해야 되겠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피해는 주지 마세요. 근데 피해는 뭐냐? 상대방이 힘들다고 하는 거. 그래서 상대방이 힘들다고 하는 게 어떤 때는 이랬고 어떤 때는 저랬고 완전히 불규칙적으로 지 맘대로면 그거는 그거를 고쳐야 되겠지만 일관성이 있다면 힘들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 힘든 거는 하지를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이 안 해서 내가 힘들잖아요. 그럼 내가 하면 돼요. 그거를. 그게 이제 목마른 사람이 샘물 파는 전략이에요. 자, 설거지가 이렇게 쌓였어요. 남편이 퇴근해서 왔어요. 설거지가 이렇게 쌓여있어. 당신 집에서 뭐 해? 그러면 나는 노는 줄 알아. 뭐 살림하고 애 키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서 그래. 근데 어제만 그런 게 아니라 그제도 그랬고 일주일 전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피곤해요. 근데 아내는 힘들대요. 설거지가. 그럼 누가 해야 맞아요? 그건 아쉬운 사람이 하세요. 아쉬운 사람이. 물론 무슨 1년 내내 그런다 그러면야 그건 이제 구조적으로 문제를 삼아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것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힘들다 그러면 힘든 거죠. 상대방 수준과 생각에서는. 상대방 성격은 그게 힘든 건데 여러 사람이 있는데 혼자 그냥 독불장군으로 나가는 그런 형태가 싫어서 가슴이 조마조마하다고 그러면 그 가슴이 조마조마한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눈치를 보고 사느냐 이렇게 지적하기보다는 내가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하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뭐 그냥 밥 먹으러 가서 밥 먹는 데 집중하고 그다음에 다 같이 먹을 때 다 같이 먹고 다 같이 손 놓을 때 다 같이 손 놓지 뭐 내가 얼마나 거기에서 욕구를 충족한다고 그렇게 뭐 파트너끼리 싸워가면서까지 그거를 관철시킬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8번 유형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슈퍼맨일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다 못하는 어린아이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그거는 이제 서로 입장이 반대가 되면 이렇게 또 반대로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8번 유형이 그렇지 않아도 그런 그 남자친구의 이야기가 이제 그 부드러운 남자친구를 따라가야 될 상황이에요. 옛날에는 과거에는 8유형이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신 있고 용기 있게 끌고 가는 사람 밑에 이 부하 팔로우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셨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개성을 중요시하는 시대이고 그리고 성의 이 불공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고 그리고 뭐 장애인에 대한 장애우에 대한 어떤 시각이라든지 사회적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변해서 자기 확신과 자기 주관이 있는 것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타인에 대한 욕구 충족을 시켜주는 것과 그것은 거의 동일하게 취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장을 하면서도 상대방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그 자기 주장은 그야말로 독불장군이 되게 돼요. 그래서 8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2번 유형의 부드러움을 취하는 거, 경청을 취하는 거, 미소를 취하는 거, 따뜻함을 취하는 거. 그러면 커플끼리만 좋은 게 아니라 8번 스스로가 성장하는 모멘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로 말하자면 도와주는 사람은 8유형의 그런 독립성에 대해서 배워야 되죠. 정말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게 되는 상황이면 내가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독립성 있게 자신감 있게 해야 될 때는 하고 평상시에는 따뜻하게 하고 뭐 이것을 통해서 그 여자친구의 그 당당함을 배우면 내가 그렇게 가슴이 조마조마할 일도 줄어들게 될 겁니다. 뭐 없어지라는 게 아니에요.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게 저기 막 이 관계가 잘 되게 되면 정말 둘이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요. 둘이 있을 때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
너무너무 좋아요. 다른 사람 때문에 파트너가 싸우고 힘들어지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둘이 있을 때와 같이 있을 때는 달라야 된다. 특히 2번은 왜 먼저 도와주는 줄 알아요? 수치심을 안 당하기 위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 수치를 당하거나 자존심이 상하거나 야단을 맞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너무너무 이제 지옥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떨 땐 눈치 없이 8번이 그래요. 악의 없이 그냥 던져요. 그게 2번한테는 참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조심하게 되면 뭐 너무너무 샤방샤방한 러브를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이팔 커플이 참 많아요. 우리 한국에서. 실제로 이제 상담을 해보게 되면, 통계를 내가 내본 거는 아니지만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상담을 하니까 그런 경우를 아주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커플 조합이기도 해요. 그만큼 잘 어울린다는 뜻이겠죠. 요거는 이제 이유형하고 팔유형의 성숙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 성숙도를 잘 찾아서 본인의 성장과 함께 관계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커플이 되기 위한 팁을 몇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유형은 그 자신이 필요한 것과 미래 비전에 대해서 팔유형하고 공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거를 숨기면 몰라요. 굉장히 팔유형의 이 구조는 단순합니다. 그리고 단단해요. 그래서 먼저 내가 그것을 설명하지 않으면 알아서 해주겠지. 그 정도는 눈치를 챘겠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팔유형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하고 마찬가지예요. 자기 얘기를 좀 공유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꺼이 팔유형은 도와줍니다. 팔유형은 자기 집단, 자기 식구, 자기 소속에 대한 이런 어떤 그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얘기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관계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팔유형은 부드러움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형은 상처 잘 받아요. 그러니까 부드러움을 가지고 결론만 얘기하지 말고 서론도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서론도 좀 들어주세요. 팔유형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그거 아니잖아요. 진짜 용기는 뭐예요? 상대방의 기나긴 이야기를 인내하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랬어?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그랬네. 좋았겠네. 이렇게 장단을 맞춰주면서 말이죠. 팔유형이 그렇게 되면 양수겹장을 하는 거죠. 자칫 잘못하게 되면 차포 띄고 왕만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그럼 지잖아요. 차포를 같이 갖춰야 되니까, 그러려면 부드러움을 내가 회복하고 가져오게 하면 이번 유형 상처 안 받습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내가 상처를 안 주면 그 이 유형이 너무나도 소프트한 사랑을 나한테 별빛 쏟아지게 쏟아 놓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는 그 황홀함은 또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고요. 두 유형 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분노에 직면하는 겁니다. 이 유형은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분노를 표시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벌써 터지면 늦어요. 터지기 전에 조금씩 직면하고 숨기지 말고 얘기하라. 그게 커플을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항상 자기 욕구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평상시에 아예 됐어 뭐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얘기해. 원래 그런 거 얘기 안 하는 8번이지만 이 유형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8 유형도 자기의 진짜 모습, 어린아이와 같이 메시멜로처럼 아주 서포트하고 말랑말랑하고 달콤한 것들을 끄집어낼 거예요. 본인이 끄집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걸 덮어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8유형은 이 유형이 이제 숨어요. 그거를 허락해 주세요. 전면전을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부분적인 전투를 허용하세요. 이번 유형은 부분적인 전투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대면보다도 비대면이나 아니면 이렇게 곡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면의 교류가 편해요. 근데 직접적으로 대하려고 그러고 약간 이면적으로 대하려고, 요게 서로 다르긴 한데 배신한 게 아닙니다. 팔유형은 또 그걸 배신했다고 판단하면 안 돼요. 배신이 굉장히 중요한 코드거든요. 8분한테는.
숨는 게 아니에요. 정직하지 않은 게 아니고 정의롭지 않은 게 아니에요. 스타일이에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배신이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요. 이 팔류용의 흑백 논리가 커플 관계에서 방해가 돼요. 이거 아니면 이거. 왜 그 두 개밖에 없어요? 내 사회에 이거 아니면 저거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이거 저거 말고 또 있어요. 그러니까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인가요? 내 편이 아니라고 해서 적의 편도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그거를 이제 팔류형이 생각하면 흑백 논리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내 편은 아니지만 적의 편도 아니야.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을 내 편으로 끌고 오게 되면 그럼 8번 유형이 진짜 성공하는 겁니다. 연애도 성공하고 또 인생에서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흑백 논리를 내려놓고 아이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하란 말이야, 저렇게 하란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제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래, 이거 아니면 저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관계에서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2번 유형하고 8번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네요.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다음 영상에는 2번하고 9번 평화주의자와 도와주는 사람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런 두 유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